한국에 처음 오는 외국인들 대부분은 편리한 교통, 맛있는 음식, 안전한 거리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느끼고 돌아갑니다. 바로 사람 사이의 정 그리고 작은 친절이 주는 큰 감동입니다. 2019년 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은퇴 후 첫 여행을 떠난 62세 남성 조지 패터슨 씨. 오랜 기간 한국 문화에 호감을 갖고 있던 그는 드라마로만 보던 한국을 직접 느끼고 싶어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이 혼자 떠난 이 여행은 그의 인생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여행에는 사별한 아내와의 마지막 추억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지 씨는 아내가 생전에 자주 보던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며 한국이란 나라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녀가 보고 싶을 때면 혼자 한국 드라마를 틀어놓고 조용히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지 씨는 아내와의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 그녀가 가장 가보고 싶어 했던 나라, 바로 한국으로의 여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가 들고 온 짐 중엔 단 하나의 특별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인이 된 아내가 남긴 마지막 편지. 짧은 영어 문장으로 적혀 있었지만 조지 씨는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아내의 숨결을 느끼는 듯 했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있어 그 가방은 단순한 짐이 아니라 기억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도착해 택시에 올라 서울 시내 명동에 위치한 호텔로 향하던 그날, 조지 씨는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낯선 건물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기사님이 내는 한국말의 리듬까지 모든 것이 신기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그는 기사님께 웃으며 몇 마디 인사를 건넸고 기사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기운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약 50분 후 명동 호텔에 도착한 조지 씨는 택시에서 내려 짐을 챙겨 호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가 느낀 한국의 첫인상은 질서있고 조용하며 친절한 나라였습니다. 프런트 직원도 영어로 능숙하게 안내해 주었고 그는 객실로 올라와 천천히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방이 없어졌다. 조지 씨는 순식간에 숨이 멎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여권, 현금, 카드도 문제였지만 그 편지만큼은 어떤 돈을 주고도 다시 얻을 수 없는 소중한 유품이었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침대를 뒤지고 화장실과 복도까지 살펴봤지만 가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택시에 가방을 두고 내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순간 여행의 모든 기대와 설렘은 사라졌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조지 씨는 호텔 프런트에 내려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고 직원은 당황하지 않고 조심스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 택시 기사님들 정말 정직하세요. 꼭 찾아주실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조지 씨의 마음을 조금 놓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설마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방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기사님이 과연 그것을 돌려주기 위해 다시 올까? 그런 의심 속에서 30분, 40분이 흐른 그때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조금 전에 외국인 손님을 모셔다 드렸던 택시기사입니다. 손님 가방이 제 차에 있어서 호텔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님의 시점에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67세 택시기사 김태식 씨는 이른 새벽부터 운전대를 잡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의 하루는 늘 정해진 루틴대로 흘렀습니다. 출근 전 아내와 아침을 먹고 차량 점검을 마친 뒤 시동을 켜고 첫 손님을 기다립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9시 무렵 인천공항에서 승객 호출이 들어왔고 그는 곧 외국인 손님 한 명을 태웠습니다. 백발이 희끗한 중년 남성이었고 손에는 검은 가죽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색한 한국어로 명동 호텔 플리즈라고 말했지만 표정은 환했고 눈빛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태식 씨는 예, 명동 갑니다라고 말한 뒤 부드럽게 차를 몰았습니다. 그 1시간 남짓의 이동 시간 동안 둘은 말없이 서울의 풍경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손님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땡큐를 반복했습니다. 태식 씨는 손님의 짐을 챙겨주는 걸 잊지 않았고 손님도 친절해 감사의 미소를 지으며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태식 씨는 곧바로 차량을 돌려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후 몇 명의 짧은 코스 손님을 태운 후 잠시 휴식을 위해 차를 세우려던 그 순간 무심코 뒷좌석을 본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뒷좌석 한쪽에 조용히 놓여있던 검은색 가방 하나. 낯익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곧장 오전에 탔던 외국인 손님이 떠올랐습니다. 겉모습, 가방, 표정까지도 생생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그는 차분히 가방을 손에 들었습니다. 이거 다시 가져다 줘야겠구먼. 그는 그 짧은 순간에도 수십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이게 고가의 물건일까? 분실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 조사를 받을까? 하지만 그런 복잡한 생각도 잠시, 그는 이내 시동을 켰습니다. 명동 호텔이었지. 운전 경력 30년이 넘은 그의 기억력은 정확했습니다. 차를 돌려 명동으로 향하는 내비게이션을 켠 그는 뒷좌석 가방을 거울로 몇 번이고 확인하며 조심히 달렸습니다. 서울 중심부는 한창 혼잡한 시간이었고 신호대기와 정체로 인해 길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에어컨 바람은 시원했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그 외국인이 얼마나 당황하고 있을까? 여권이 들어있다면? 카드나 현금이 사라지면? 무엇보다도 태식 씨는 자신도 예전에 일본 여행 중 지갑을 잃어버렸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현지어도 통하지 않는 그 막막함. 지하철 노선도조차 읽지 못해 공황 상태에 빠졌던 기억. 그래서 그는 더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그는 프런트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조금 전에 외국 손님이 이 호텔에 체크인하지 않았을까요? 제 차에 가방을 두고 내린 것 같아서요. 프런트 직원은 조지 씨가 조금 전 로비에서 분실 신고를 하며 울먹이던 장면을 떠올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그분이 가방 잃어버렸다고. 혹시 그 손님 가방 맞을까요? 조지 씨는 프런트에서 연락을 받고 곧장 달려 내려왔습니다. 기사님을 본 그는 말도 없이 달려가 그대로 품에 안겼고 손에 들린 검은 가방을 받아든 뒤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태식 씨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그런 표정 하지 마세요. 당연한 일이지요. 택시기사로서, 아니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조지 씨는 한국말을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표정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서로 언어는 다르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그날 단순한 분실물 회수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조지 씨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가방을 돌려받고 난 뒤 조지 씨는 호텔 방으로 올라와 조심스레 가방을 열었습니다. 여권도 카드도 현금도 모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먼저 꺼낸 것은 작고 낡은 편지 한 장.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인사말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영어로 쓰여 있었지만 그 문장은 늘 조지 씨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편지를 꺼내 들고 소파에 앉은 조지 씨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겪은 이 일들이 현실이 맞는지, 이 모든 따뜻함이 우연이 아닌 진심인지,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조지 씨는 호텔 로비에서 태식 기사님과 다시 만났습니다. 짧은 인사를 나누고 기사님과 함께 인근 식당에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나눴습니다. 식사 내내 기사님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유,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요? 당연한 거지요. 그 순간 조지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감동을 꼭 세상에 전하고 싶다. 미국으로 돌아간 그는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과 함께 이 사연을 자신의 SNS에 글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택시에서 가방을 두고 내렸는데 기사님이 직접 찾아와 돌려주셨습니다. 그 안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 있었어요. 그분은 제게 물건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다시 돌려주신 겁니다. 그의 글은 영어로 쓰였지만 감동은 언어를 넘어 전해졌습니다. 단 이틀 만에 수만 명이 글을 공유했고 이게 바로 한국이다. 이런 기사님이 계시다니 감동적이다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심지어 한국 언론에서도 이 사연을 소개했고 현지 커뮤니티에도 번역되어 퍼졌습니다. 어떤 한국 네티즌은 기사님의 행적을 추적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문화다. 우리나라엔 이런 기사가 없어요. 같은 댓글이 넘쳐났고 한 미국 방송사는 이 사연을 짧은 영상 뉴스로 제작해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 사연을 읽은 또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은 물건을 잃어버려도 다시 돌아오는 나라라는 신뢰를 갖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어떤 가족은 이후 한국 여행을 결심하며 그 글을 링크해 이 글을 읽고 우리도 한국을 가기로 했어요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조지 씨는 이후에도 한국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졌고 한국어 인사말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말들을 메모지에 써붙여두며 다시 한국을 방문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온기와 정직함이 살아있는 나라를 직접 경험한 감동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고스란히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단 하나의 가방.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낸 이름 없는 한국의 한 택시기사님의 진심이었습니다. 조지 씨의 사연이 전 세계로 퍼진 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도 함께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나라, 기술이 발달한 나라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사람이 따뜻한 나라, 잃어버린 걸 돌려주는 나라라는 새로운 인상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해외 포털 사이트에서는 한국 여행 중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라는 키워드로 수많은 외국인 경험담이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사연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2017년 영국에서 온 유학생 리사 베넷은 서울 홍대 거리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핸드백을 분실했습니다. 안에는 여권, 지갑, 휴대폰까지 모두 들어있었고 그녀는 당황한 채로 거리를 헤맸습니다. 영어가 잘 통하지 않았기에 도움을 요청할 방법도 마땅치 않았지만 한 노점에서 떡볶이를 팔던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가방 잃어버렸어요? 아주머니는 리사를 데리고 인근 파출소까지 직접 데려가 주었고 놀랍게도 그녀의 가방은 이미 한 시민이 습득해 경찰서에 맡긴 상태였습니다. 가방 앞 물건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였고 리사는 감동에 겨워 아주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산에서는 프랑스인 관광객이 전철 안에 카메라 가방을 두고 내렸는데 이를 본 또 다른 승객이 일부러 같은 열차를 끝까지 따라가 영무원에게 전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관광객은 이후 인터넷에 한국은 물건이 사라지지 않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체험기를 남겼고 수십만 명이 그 글을 공유하며 한국의 시민정신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접할수록 한국인의 정직함은 단순한 미담이 아니라 삶의 방식,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진 정신임을 느끼게 됩니다. 어르신들께도 익숙한 이야기일 겁니다. 지갑을 주우면 주인을 찾기 위해 마을 방송을 하거나 우체통 앞에 놓아두고 돌아서는 마음. 시장 좌판 위에 물건만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워도 손 떼는 사람이 없던 시절. 그런 정직함은 우리 부모 세대에서 자라난 믿음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낯선 외국인을 향해서도 자연스럽게 실천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 씨가 만난 김태식 기사님도 그런 세대였습니다. 남의 물건은 손대지 않는다. 길에 떨어진 지갑은 경찰서에 갖다 준다. 그렇게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온 대로 행동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안 좋은 이야기만 듣기 쉽지만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한국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진짜 얼굴이 아닐까요? 사람이 먼저라는 말, 남을 먼저 배려하라는 말. 그건 책에서 배운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손에서 전해진 생활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정직함은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안에 늘 있던 당연한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거리에서는 누군가가 분실물을 찾아 돌려주고 어느 지하철역에서는 이름 모를 시민이 지갑을 전달하며 조용히 사라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경험한 외국인들은 한국을 잊지 못하는 나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조지 씨의 사연이 외신에 소개된 후 한국은 단순한 관광지나 기술, 강국을 넘어서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나라로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여행 가면 절대 물건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밈처럼 떠돌았고 심지어 몇몇 나라에서는 한국처럼 정직한 사회 만들기 운동을 펼치자는 여론도 생겨났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은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한국,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데?
라고 묻던 사람들이 지금은 물건을 잃어버려도 돌아오는 나라, 그 한국 말이죠. 라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세상 모든 나라에 정직한 사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것이 문화로 굳어진 나라라는 것이 다릅니다. 택시기사 한 사람의 행동, 떡볶이 아주머니의 배려, 지하철 승객의 양심이 모두 모여 하나의 공통된 인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인상은 바로 한국 사람은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소중히 여긴다는 이미지입니다. 한국을 다녀간 외국인들은 종종 묻습니다. 이 정직함은 어디서부터 온 건가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아주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바로 우리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부터 물려받은 도리 때문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남의 슬픔에 공감하며 작은 물건 하나에도 진심을 담는 마음. 이것은 학교에서 배운 윤리보다도 법보다도 먼저 배운 우리 삶의 기본값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다고들 말하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곳곳에 살아있고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직한 문화는 이제 다음 세대로 전해져야 할 책임 있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지켜온 믿음의 사회는 이제 자녀와 손주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길에서 지갑을 줍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고 택시기사가 뒷좌석에 있는 물건을 돌려주는 일이 뉴스가 아니라 일상이 되는 사회. 그런 사회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조지 씨는 그날 이후 한국을 단 한 번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방을 돌려받은 그 순간보다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 일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던 택시기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그 한마디. 그 안에는 우리가 잊고 살던 이 나라의 기본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올릴 때 삼겹살이나 케이팝보다 더 깊게 기억되는 것은 바로 이런 진심 어린 행동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한 모습이며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진짜 한국다움 아닐까요? 앞으로도 한국은 수많은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기술이 더 발달하고 도시가 더 복잡해지며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켜야 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지켜온 마음입니다. 지갑 하나, 가방 하나에 담긴 진심. 그것이 결국 한 나라의 품격이 되고 세계를 감동시키는 한국의 얼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여러분처럼 오늘도 조용히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보통의 한국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비롯됩니다. 한 외국인의 가방 하나를 찾아준 일. 누군가에겐 그저 사소한 하루의 에피소드일 수 있지만 조지 씨에게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은 전 세계의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지켜온 문화가 얼마나 따뜻한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정직함은 단지 법과 규칙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랜 세월 동안 서로를 믿고 살아온 공동체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웃이 곧 가족처럼 여겨졌던 시절, 길을 걷다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어르신을 보면 말없이 들어주던 어린아이들, 시장에서 흥정을 해도 절대 억지로 속이지 않던 상인들, 그리고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리면 돌아올 거야라고 믿을 수 있었던 나라. 그 정직함은 이제 전 세계의 눈과 귀에 닿았습니다. 어떤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사람의 따뜻함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친절해서가 아니라 그 친절에 이기심이 없고 계산이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뢰는 단 한 번의 친절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보통 사람들의 조용한 선행과 일상의 양심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누군가 분실한 지갑이 경찰서로 전달되고 지하철에서 놓고 내린 휴대폰이 영무원 손에 안전하게 돌아갑니다. 택시기사님은 뒷좌석을 꼼꼼히 확인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떨어진 지갑을 주워 고객에게 연락을 돌립니다. 이런 일들은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어쩌면 가장 자랑스러운 뉴스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정직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를 다음 세대에게도 자연스럽게 물려주는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남의 것을 돌려주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인지를 몸소 보여주고 청년들에게 작은 행동 하나가 나라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 일, 횡단보도에서 먼저 멈추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가방 하나를 찾아주는 그 한 사람의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조지 씨의 사연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받은 감동은 평생 가슴속에 남아있을 것이며 그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따뜻한 이미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거창한 영웅도 유명한 인플루언서도 없습니다. 오직 하루하루 정직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따뜻한 문화를 지키고 전하고 자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도 작지만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나라는 정말 괜찮은 나라구나.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이 하나둘 모일 때 우리는 더 따뜻하고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또 다른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